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한 주였죠. 순매수가 돌면서 미국 증시가 더욱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도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월가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간 브리핑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3%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은 0.4%, 나스닥은 0.9%, 장기채권은 0.2% 빠졌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도 상승한 섹터 혹은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S&P 500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그동안의 그림과 많이 다르죠. 빅테크를 비롯해 대형주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가치주를 비롯해 중소형주가 힘이 좋았습니다. 주요 흐름을 파악해보면 우선 실적 발표한 은행주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이 5%나 빠졌죠.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가이던스가 살짝 보수적이었죠. 실은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관련된 발언 때문인데요. 비자카드를 비롯해 모든 결제 서비스 기업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연관성이 깊은 은행주도 함께 조정을 받은 거고요. 반대로 상승한 분야를 보면 오른쪽 아래 몰려 있습니다. 산업,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원자재 등이 있는데요. 작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비순환재랑 산업재고요.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준 건 경기방어주입니다. 3.3% 올랐는데요. 앞에서 봤듯이 금융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바가 가장 큰 건 리츠인데요. 리츠도 시원한 반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가치주는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대형 성장주는 1.1%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넘어와서 SCHAD를 보면요. 1.1% 올라서 이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SOXX 반도체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클라우드는 3.3% 빠졌습니다. 그리고 혁신으로 보면 원전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반등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6.8%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1% 남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에 조정을 많이 받은 건 마소인데요. 3.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팔란티어도 3.1%나 하락이 나왔죠. 반대로 구글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브로드컴은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런지 1.6%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을 보게 되면 알트리아가 그동안 조정을 심하게 받았었는데 이번 주 6.1%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마소의 주가 차트를 보면 더블탑을 만들고서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언제 반전이 일어날까요? 1월 28일 마소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AI 비중에 대한 코멘트, 코파일럿의 유료 전환,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매출 전환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주 S&P 500이 0.4% 하락이 나왔는데 환율은 1.1% 올랐습니다. 1460원까지 하락했던 환율이 1476원까지 다시 반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7%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순매수 탑10에서 가장 강한 매수는 역시 구글이죠. 4,82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압도적인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로 1,257억 원의 매수가 찍혔고요. 반대로 매도가 많았던 종목 오른쪽을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팔란티어가 있죠. 이번 주 팔란티어 조정을 받았는데 하락에 매도하는 건 조금 속상한 타이밍입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구글의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상향을 멋지게 그려가고 있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는 2월 4일인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I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을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한 테슬라 차트를 보면 역시나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구글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FSD를 이제 구독 형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2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그 전에 일시불로 FSD를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1분기 실적이 부진할 예정인데 현금으로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투자 포인트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매수 탑10은 S&P 500과 나스닥 100을 제외하면 미국 우주항공 테크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매수가 많았습니다. 역시 혁신이랑 반도체 매수가 많았고요. 오른쪽에 매도 탑10을 보면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제외하면 빅테크 매도가 꽤 많았습니다.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의 정보를 보면 오른쪽에 투자 기업이 대부분 혁신 기업이죠. 성장 모멘텀이 좋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겁니다. 트럼프가 밀어주는 회사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로켓넷, 조비, 제너럴 다이나믹, 팔란티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절세 계좌로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셀 200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년간 대형주가 강세였는데 이제 소형주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아직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셀 2000을 대표하는 ETF는 IWM이 있죠. 차트를 보면 예쁜 컵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에너지 섹터와 같은 그림이죠. 조금 다른 건 러셀 2000은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4년간 저항선으로 작용됐던 고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나스닥 100과 상대 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러셀 2000을 나스닥 100으로 나눈 건데요. 이 차트가 상승하면 할수록 소형주가 강세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러셀 2000을 봤을 때 고점처럼 보였지만 상대 강도로 보니까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원래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소형주 다음에는 IPO 등장이죠.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러셀 2000 ETF를 보면 비중이 가장 큰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기술주보다 다른 섹터가 더 크죠.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블룸에너지, 크레도, 아이온큐, 넥스트파워, 에어로바이러먼트 등이 있습니다. 6개월 수익률을 보면 평균이 147%로 엄청 높죠.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저조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크레도, 아이온큐, 페브리넷입니다. 셋 기업의 공통점은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미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진 회사죠.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기 쉽지만 반대로 하락도 견뎌야 되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TSMC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AI 반도체 수요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선 TSMC의 기본적인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EPS의 성장폭이 더 높은데요. 그만큼 더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는 빅테크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TSMC CEO가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AI 수요는 버블이 아니라 실수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캐펙스 투자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병목은 전력도 수요도 아니고 TSMC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가장이나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CEO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강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동안 애플이 TSMC의 주 고객사였는데 AI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 사국면 중에서 어디쯤인지 체크해보면 이번 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가동률은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복 단계에서 호황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과열의 끝은 파운드리 가동률이 둔화되는 시점일 텐데요. 지금은 아니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발생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매도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대단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반도체 수요는 AI 추론,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죠. 과거 사례보다 더 큰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즉 함부로 매도하면 포모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 주식을 내가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고 싶은
싶은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콘텐츠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만의 투자 기준과 체력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ETF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5년 신규 상장한 ETF가 1168개라고 합니다. 국내 ETF를 모두 합하면 1000개 조금 넘죠. 미국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작년 월가의 선택이 ETF였다고 합니다.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왼쪽은 월별 ETF 출시 개수이고 오른쪽은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월가에서 어떤 ETF를 출시하고 어떤 테마에 돈이 몰려가고 있을까요? 그 속에 재미난 ETF 투자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상장한 ETF 중에서 85%가 액티브 아니면 스마트 베타 ETF인데요. 기존 지수 형태의 ETF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선보이는 ETF가 많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ETF 성향은 헤지펀드의 고유 투자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거액의 자산가도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투자 전략을 녹인 ETF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엿볼 수 있고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 이런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대세의 흐름이라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목할 만한 ETF 트렌드 3가지를 보겠습니다.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조화된 새로운 인컴형 ETF가 등장했는데요. 과거에는 수익과 배당이 따로 구분됐었죠. 별개의 상품으로 2개의 종목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종목에서 수익과 배당을 모두 쉐어할 수 있는 인컴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커브드콜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5년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상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크셔 종목을 추종하는 커브드콜 상품이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자리를 비웠지만 그의 투자 철학이 담긴 버크셔는 여전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 종목을 추종하는 커브드콜이 등장했습니다. 버크셔는 배당을 주지 않지만 이 상품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인데요. 요즘 원자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품도 나왔는데요. 은 관련된 커브드콜도 있는데 티커는 SLJY입니다. 금과 은에 관심이 있는데 배당이 없어서 섭섭했던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ETF 상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형주 커브드콜 ETF입니다. 앞에서 러셀 2000을 말씀드렸는데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인컴도 원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3개의 ETF의 배당률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배당만 놓고 보면 버크셔 커브드콜이 압도적으로 높죠. 배당률이 12.95%입니다. 금은 조금 아쉽지만 6.5% 정도 되고요. 러셀 2000 커브드콜은 8.8%입니다. 셋 다 배당을 꽤 많이 주는데요. 인컴형 ETF에 투자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현금이 매달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당장 인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ETF의 지수화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TF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죠. 이제는 가상화폐도 지수화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즉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크립토를 하나의 집합체로 묶은 ETF가 등장한다는 거죠. 가상화폐도 지수형 ETF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볼게요. 상위 코인 10개를 묶어놓은 상품으로 BITW가 있고요. 탑5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GDLC가 있습니다. 그리고 NCIQ는 나스닥 기반 크립토 인덱스 투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감이 안 오죠? 비중이 어느 정도씩 들어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지수형 ETF 3종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죠. 셋 다 비트코인이 75% 정도 되고 이더리움은 14에서 15% 정도 됩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중 또한 비슷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데요.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를 보면서 비중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을 보고 ETF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헤지펀드의 전략이 담긴 ETF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과 뭐가 다른지 그들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보면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대표적인 헤지펀드 ETF 6종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롱숏이라고 적혀있는 건 장기 성장의 롱을 잡고 단기 변동성의 숏을 잡는 투자인데요. 하락을 방어하면서 우상향을 챙기는 헤지펀드의 기본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도 많이 하는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트렌드 추종, CTA 선물 전략, 장기 추세 추종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모두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누가 수익률이 좋은가 이거겠죠. 최근 6개월간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지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HFGM이고요. 반대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건 장기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는 KMLM입니다. 6개월간 S&P 500의 수익률이 11%인 걸 감안해 보면 지수를 이긴 투자는 딱 두 개밖에 없죠. HFGM과 DBMF입니다. 1위를 차지한 HFGM이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산별로 구분을 해보면 왼쪽에 주식이 40%고 그 다음은 원자재가 30%, 채권이 25%입니다. 해지가 마이너스 15%로 찍혀 있는데요.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개 기업의 비중이 100%가 넘죠. 그 말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ETF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38%, 즉 340만원을 굴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가장 큰 건 금이라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S&P 500 신흥국 채권 순입니다. 정말 다양한 자산에 자금이 분배되어 있는데요. 헤지펀드가 아니면 이런 투자 전략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HFGM 이게 계속 S&P 500을 뛰어넘는지 트래킹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챗GP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고 도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광고를 보면서 이용하듯이 챗GPT도 광고가 있는 모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오픈 AI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좋은 기회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는 관세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돌아오는 주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닌 게 돈의 규모가 196조 원이나 되죠. 만약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는다면 그동안 거둔 돈을 환급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걸 대형 유동성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관세 때문에 속상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봐둬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런 버핏의 마지막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버핏은 여전히 현금을 중요하게 봤고요. 기회는 항상 갑자기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신뢰,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바뀌어도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진화는 계속된다는 거죠. 결국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현금을 지키며 좋은 기업을 믿는 것, 이게 워런 버핏이 마지막까지 남긴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고요. 캐터필러, 로우스, CVS 헬스, 화이자, 클로락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우선 19일은 휴장이고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20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OTT 산업의 성장과 방향을 그리고 구독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고요. 21일에는 존슨앤존슨 실적을 보면서 헬스케어 섹터의 실적 지속성과 방어력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인텔을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 환경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지 신호를 체크해야 됩니다. 각 기업의 실적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이다입니다. 우리도 올바른 태도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자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